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랭킹 뉴스만 찾아봤었어요. 랭킹 뉴스만 찾아봤는데, 자, 뉴스 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다음에 뉴스 페이지입니다. URL 주소는 뉴스 다음 넷이죠. 그쵸? 맞아요? 네. 자, 여기서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 다음 메인 페이지입니다. 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그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 요즘 여러분들 제일 관심 가지시는 게 뭐예요? 올림픽? 코로나? 백신? 빅데이터? 올림픽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올림픽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고 딱 가보겠습니다. 바뀌었죠? 페이지가 바뀌죠. 자, 페이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청을 다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즉 여러분들 PC가 혹은 여러분들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기 입력어를 입력하는 순간, 여기 입력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는 순간 무엇을 했다? 다음 서버로 요청을 보낸 거예요. 요청을 보내게 되면 요청 주소가 바뀌게 되죠. 주소 한번 좀 볼까요? 리퀘스트를 보내니까 그 다음 서버가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준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PC나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혹은 태블릿,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URL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는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리스판스를 보내줍니다. 이게 웹에서 서로 통신하는 과정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올림픽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엔터를 딱 했어요. 주소줄 보세요. 주소줄. 자, 이 주소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낸 주소예요. 잘 보시면은요. 이제까지 이거를 신경 써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search 다음 .net search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물음표가 들어가요. 자, 물음표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뭔가 변수를 전달하는 것 같이 보여요. W는 TOT, DA는 YGW, T 언더스코어 nil 서치 박스는 뭐 BTN.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변수 하나인 것 같죠. SUG라고 하는 건 없고, 수고라고 하는 것도 없고, SQ라고 하는 것도 없고, O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Q, 올림픽. 주소 보이세요? 주소 복사 좀 할까요? 자, 올림픽으로 검색했을 때의 검색했을 때 그 주소예요.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하시고요. 텍스트 셀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URL 형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URL 아까 복사한 그 주소를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그 주소예요. 주소인데 지금 아까는 실제 주소창에서는 여기가 올림픽이라고 한글로 보이죠. 올림픽이라고 한글로 보이죠. 그런데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여기가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가. 뭔가 글자가 좀 이상하죠. 글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올림픽이 98 ICB 3바이트 하나 둘셋 네. 여기까지가 다른 색깔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올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세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자리. 여기가 이게 올림픽에서 올이란 뜻이고요. 이게 림이고요. 여기가 픽이에요. 어찌됐든 이게 검색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어다. 글자는 깨져서 보이든 아니면 뭐 제대로 보이든 크게 상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런 이상한 숫자로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상한 숫자로 보이는 이유는 한글에서 한글을 표시하는 방법, 인코딩 방법 대표적인 게 UTF-8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UTF-8. UTF-8로 인코딩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올림픽이라고는 한글이에요. 한글. 자, 우리 검색어를 다른 검색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올림픽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코로나.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웹페이지가 바뀌었죠. 자, 이것도 뭐냐면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는 다음 서버한테 뭘 보냈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보냈다.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그 리퀘스트를 보낸 주소가 어디다?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사할까요? 주소? 복사하고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검색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까요? W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W, TOT.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DA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뭔가가 결과가 뒤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다르군요. 좀 다르고. SQ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O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없는 것들이 좀 보여요. 중요한 거는 여기 Q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Q. 여기도 Q라고 하는 게 있었죠.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좀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좀 다른데 여기 있는 Q와 여기 있는 Q가 아까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검색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검색어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이 URL의 형식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어떤 정보들을 또 스크롤링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올림픽 하고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요. 그럼 이 페이지로 가죠. 다음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든지 간에 보여주는 첫 번째 페이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뭔가 특별한 그 웹페이지들을 보여주고요. 광고들을 제일 처음에 보여줘요. 광고들을 제일 처음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을 보여줘요. 백과사전 다음에는 뉴스를 보여줘요. 뉴스 다음에는 그 검색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검색어에 대한
웹 문서들, 웹 페이지들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뉴스는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이트의 웹 페이지들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줘요. 동영상들 보여주죠. 블로그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 카스라고 부르죠. 카카오 스토리도 보여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검색어로 검색되는 기사들을 찾고 싶다. 또는 그 검색어로 검색되는 웹문서들을 찾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그 검색어로 검색되는 뉴스 결과들 혹은 그 검색어로 검색되는 웹페이지들을 찾고 싶다. 아니면 그 검색어로 검색이 되는 동영상들을 찾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뉴스만 한번 찾아볼게요. 뉴스만. 자, 그러면 뉴스 검색 결과를 보시려면 어디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 뉴스 더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뉴스 더보기. 그러면 여기 검색 결과가 검색어는 올림픽이면서 뉴스에 대한 검색 결과만 쭉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주소 한번 복사해 볼까요? 그때 주소만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복사한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여기 뉴스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아마도 Q는 검색어겠죠? 아마도 이 부분은 여기까지.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앞에 있는 W가 뉴스 검색이란 뜻인 것 같고 중간에 Q라고 하는 게 검색어를 의미하는 부분인 것 같아 보여요. 다른 검색어를 찾아볼까요? 자, 다시 여기에서 아까 코로나라고 검색을 했었죠. 코로나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련 검색어, 그 다음에 뭐 채널, 그 다음에 어떤 코로나 페이지. 여기 뉴스가 있네요. 그죠? 뉴스. 자, 뉴스 더보기를 했어요. 자, 주소 복사해 보세요. 주소 복사하고 밑으로 가지고 와 볼까요? 여기에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어디가 바뀌었나요? 달라진 부분. 여기만 달라졌어요. 여기가 달라졌어요. 그쵸? 앞에 있는 부분은 뉴스 검색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검색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아무 검색어나 막 넣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보죠. 검색어를 입력하실 때 여기다 입력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주소줄에서 제가 어디를 바꿀 거냐 하면 Q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여기를 코로나가 아니라 빅데이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주소주를 직접 변경을 했어요. 다른 거는 그대로 놔뒀어요. W라고 하는 거 그대로 놔뒀고요. Q라고 하는 부분에만 코로나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빅데이터라고 바꿨어요. 자, 이렇게 주소를 직접 바꾸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 검색어 창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빅데이터라고 바뀌었죠. 그리고 검색 결과는 무슨 검색 결과만 나왔어요? 뉴스 검색 결과만 나왔죠. 그쵸? 페이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복사한 주소를 한 번 더 이렇게 넣어 볼게요. 복사한 주소를 한 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패턴이. 다음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어를 서버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한 부분을 서버로 보내야 되는데 그 검색어가 서버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냐 하면 바로 URL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여기다 검색어를 입력하시지 주소줄에다가 URL 주소를 직접 편집해서 넣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URL 주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서버로 보내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URL 주소 안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검색어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검색어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페이지 번호 있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들도 서버로 전달이 돼요. 볼까요? 2페이지를 클릭해 볼게요. 2페이지. 죄송합니다. 지금 마우스가 고장났어요. 네. 2페이지 클릭해 보세요. 네. 2페이지를 클릭했을 때의 그 주소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주소를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검색어를 바꾸진 않았고요. 검색어를 바꾸진 않았고 페이지 2페이지. 자, 3페이지 클릭해 볼까요? 3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게 바뀌었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사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주소를 가지고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복사한 거 한번 좀 넣어 볼게요. 아까 바뀌는 부분이 어느 부분만 바뀌고 있었다? 이 부분만 바뀌고 있었다. 페이지 번호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URL 주소에서 바뀌는 부분은 제일 끝에 P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URL의 예고요. URL 형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제일 처음에 프로토콜을 써줘요. 프로토콜 다음에는 콜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메인 이름이나 혹은 IP 주소를 써주게 돼요.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포트 번호를 써줄 수 있어요. 포트 번호. 그리고 슬래시가 들어가고요. 경로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물음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이게 URL 주소의 형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를 도메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URL 주소에서는요, 포트 번호는 없어요.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건 없고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경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경로.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전부.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이 전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URL 주소는 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런 URL 주소가 서버로 리퀘스트로 전달이 되면 서버는 이 URL 주소를 보고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될 HTML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URL 주소에 보내진 정보들을 가지고서 웹페이지, HTML 코드를 만들어내고요. 그 코드를 가지고서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웹서버는. 자, 용어들 아시겠죠? 프로토콜, 도메인 이름, 경로, 쿼리 스트링.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면 프로토콜. 영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사용되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HTTP 그리고 HTTPS. 요즘은 거의 대부분 HTTPS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HTTP와 HTTPS.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웹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도메인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 따따따 다음 닷넷 따따따 네이버닷컴 따따따 뭐 구글 여기서는 search 다음 .net 이런 것들을 도메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포트입니다. 포트. 죄송해요. 포트. 포트 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요청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때 여러분들 PC나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혹은 태블릿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웹서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문이 여러 개의 종류의 대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 생각해 보시면 건물의 출입구가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잖아요. 뭐 옆에 옆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렇죠? 서버는 그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문들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트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퀘스트가 들어가는 포트는, 즉 대문은 보통은 80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어있는 포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서버들은 80번 포트가 아니라 뭐 8080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종류의 그 문을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80번이 아니라 80번 이외의 다른 문을 사용해서 리퀘스트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문의 번호, 포트 번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써주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서버가 80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 가능한 거예요. 이게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언제만? 80번인 경우만. 그래서 대부분은 이 포트 번호가 대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포트 번호가 대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그 다음에 슬래시 뒤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 다 경로예요. 물음표가 나오기 전까지. 물음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경로라고 부르는 거고요. 물음표 뒤쪽에 나오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쿼리 스트링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정보들을 나타내는 게 그 목적이에요. 자,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면 쿼리 스트링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그리고 웹브라우저, 얘가 왼쪽이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정보를 보낼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색어라든가 예를 들자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야 되는 정보들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정보에는 검색어, 페이지 번호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쿼리 스트링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파라미터 이름은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파라미터와 파라미터의 구분은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인 경우에는 파라미터 AND라고 하는 기호로 파라미터들을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의 예제를 한번 보죠. 우리 예제를 보면은요. 여기 물음표, 이 물음표 뒤쪽에 나오는 전부를 뭐라고 부른다?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은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 and.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and 사이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죠? 바로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 뒤쪽에 있는 게 변수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내야 되는 정보는
등호 뒤쪽에 있는 게 보내는 정보예요. 이게 보내는 정보예요. 그 정보를 서버한테 알려줘야죠. 무슨 변수에다 저장해라 이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함수를 호출하듯이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할 때처럼 파라미터 이름, value 이런 형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쿼리 스트링은 파라미터 이름, 값 형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AND로 파라미터들을 구분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URL을 만들어내는 형식이에요. 모든 URL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웹페이지가 다 그래요. 모든 웹페이지가. 다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음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들어갔죠? 검색어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했었나요? 빅데이터. 네이버 검색하기 전에 웹 주소는 뭐죠? 자, 이게 웹 주소. 그쵸? 앞에 HTTPS를 프로토콜, 뒤쪽에 있는 게 도메인 주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이 서버가 있는 주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페이지 그런 얘기예요.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서버가 보여주는 첫 번째 페이지 그런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빅데이터 이렇게 검색을 했죠. 자, 볼까요? 보세요. 사용하는 단어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네이버를 만든 개발자들하고 다음을 만든 개발자들은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변수 이름은 당연히 다르겠죠. 변수 이름들은 다르지만 형식만 보세요. 형식만. 자, 형식만 보시면 프로토콜, 도메인, 경로, 그 다음에 물음표, 뒤쪽은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 AND로 잘려 있죠. 그쵸? 얘네들이 뭐다? 이게 전부 다 파라미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도요 비슷해요. 뉴스 검색이라고 뉴스라고 클릭해 볼까요? 네이버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뉴스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뉴스에 대한 결과들만 이렇게 보여주는군요.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쿼리 스트링 앞쪽까지는 똑같아요. 혹시 아까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wher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news라고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볼까요? 이미지 어디가 바뀌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쿼리 스트링 뒤쪽 부분에서 where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한테 정보를 보낸 거예요. 나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싶다. 검색어는 빅데이터로 검색하고 싶다. 라고 하는 정보를 빅데이터라는 검색어로 이미지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누구한테? 네이버 서치 서버한테 정보를 보낸 거예요. 정보를 보내니까 네이버 서치 서버는 HTML을 만들었죠. 그 HTML을 보내준 게 바로 이런 모습의 HTML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마다 앞으로는 여기 있는 이 주소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웹서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URL 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URL 형식은 어떤 뭐 다음이라는 특정 서버에만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 표준이에요. 전 세계 표준이어서 항상 이런 규칙을 유지를 해야만 되고요. 그럼 우리는 이 주소를 URL을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파라미터에 필요한 값을 전달해서 필요한 웹페이지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필요한 웹페이지들을 찾아냈으면 거기를 크롤링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URL 얘까지 정리를 했죠. URL 얘까지 정리를 했고 네. 요청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전에는 그냥 요청 방식에는 get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get 방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던 부분이 있는데 크게 get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정보들을 URL의 쿼리 스트링에 포함시켜서 보내는 방식을 get 방식의 요청 방식, 리퀘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은 get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검색어 입력이나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런 거의 대부분의 동작들은 다 ge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ge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포스트 방식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정보들을 URL이 아니라 HTTP 패킷 안에 포함시켜서 URL의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을 보내는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해요. 포스트 방식이 사용되는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로그인, 이메일 작성, 샌드 등등등.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URL에 밖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URL만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금방 해킹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메일의 본문 내용이 URL 주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작성한 게 외부에다 노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게끔 URL에 노출되지 않도록 HTTP 패킷이라는 거를 통해서 서버로 보내게 돼요. 이런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get 방식의 요청을 보낼 때에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post라고 하는 요청을 보낼 때에는 po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요청을 보낼 때 사용했었던 메서드 이름이 뭐였었죠? get이었죠. 그게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메서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로그인 정보 검색을 하실 때는 로그인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으로 크롤링 하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웹 크롤링은 포스트 방식으로 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get 방식만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get 방식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쪽 그쪽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이런 거 우리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신경을 안 쓰는데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정보는 아셔야 돼요. URL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정보를 어디에다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제가 과제를